막내 남동생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라더군요. 그런데 전 연락처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야 할 이유를 못 찾아서 지워버렸어요. 서울 중계동 낡은 빌라에 혼자 사는 72살 한순영 씨의 첫마디입니다. 건너 들려온 동생의 투병 소식에도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기만한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 다가오면 형제한테 전화 한 통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번호부만 뒤적이다 덮어버린 적이요. 만나면 반갑기보다 가슴이 답답하고 헤어지고 나면 묘하게 불쾌한 그런 사이 말입니다. 어릴 땐 한 이불 덮고 발 비비며 자던 삼남매가 왜 나이 들수록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형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만든 보이지 않는 계급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순영 씨는 삼남매의 맏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남동생을 위해 초등학교만 마치고 공장으로 식모살이로 전전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름 석자 겨우 쓰는 처지였지만 두 남동생은 누나가 벌어준 돈으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동생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순영 씨는 정작 자기 앞날은 꿈도 못 꾼 채 청춘을 다 보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순영 씨가 45 되던 해 아버지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누나가 고생해서 공부시킨 동생들은 번듯하게 성공에 나타났는데 순영 씨는 거칠어진 손에 평소 입던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우리가 누나 형편 뻔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잔치 비용은 신경 쓰지 마. 나랑 성훈이가 알아서 할게. 남동생들은 배려라고 했지만 그 말투엔 무식하고 가난한 누나를 향한 묘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들과 급이 안 맞는다며 은근히 따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형제의 이런 무심한 배려는 못 사는 형제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생을 권리로 착각하는 간병 갈등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두 남동생은 또다시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누나는 어차피 배운 것도 없고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누나가 엄마 모시는 게 맞지. 그게 누나 팔자 아니겠어? 그들은 누나가 과거에 했던 희생을 맏딸의 당연한 의무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순영 씨의 낡은 빌라에서 5년의 독박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방에서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어머니를 달래고 정신없는 어머니의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며 엄마 많이 늙었네. 누나가 좀 더 신경 써야겠는데. 라며 훈계만 늘어놓고 떠났습니다. 동생들에게 누나의 인생은 언제나 자기들을 위해 소모되어야 하는 공짜 자원일 뿐이었습니다. 누나가 낡은 빌라에서 늙어가는 것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뻔뻔함이 순영 씨의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침묵 속에 숨겨진 형제들의 배신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가 지날 때까지 두 남동생은 그동안의 간병비와 남겨진 재산에 대해 입을 꾹 닫았습니다. 참다 못한 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진아, 성훈아, 엄마가 남기신 빌라랑 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런데 그 순간 남동생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남긴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누나는 그 빌라에서 5년이나 공짜로 살았잖아. 우리가 엄마 병원비 대느라 손해본 건 생각 안 해?
오히려 누나가 우리한테 월세를 내놔야지. 공장 다니며 대학 보내주고 5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어머니를 모신 누나에게 월세를 내놓으라는 동생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동생들은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미 어머니 명의의 빌라와 땅들을 자기들 앞으로 싹 다 돌려놓았더군요. 누나를 철저히 속이고 자기들끼리 배를 불려놓고는 정작 남은 낡은 빌라 한 채마저 탐이 나 누나를 염치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피를 나눈 동생들이 나를 철저히 이용해 먹고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순영 씨는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칼처럼 잘라냈습니다. 그날 이후 순영 씨는 남동생들 번호도 모릅니다. 막내가 투병 중이라는 소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고요? 처음엔 피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걱정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내 남은 생에 너무나 아깝다는 것을요. 이제 걱정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오려낸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멀어진 형제가 있어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연락 끊긴 형제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나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겉으로만 가족인 척하며 뒤통수 치는 관계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지혜를 모두 담습니다. 채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